마늘밭에 왔습니다. 저 며칠 전에 마늘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그 영상을 보고 마늘에 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마늘을 심으셨는데 밭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남쪽 한 줄만 마늘들이 벌마늘이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죠. 우선 벌마늘이 무엇이냐? 벌마늘, 꽁마늘, 뽕마늘, 스펀지마늘, 순마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겉으로 봤을 때만 튼실해 보이고 마늘 알맹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겉으로 눌렀을 때 그냥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들어간 상품성 없는 마늘들을 지칭을 하는 거지요. 이 마늘들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늘을 너무 빠른 시기에 파종을 했을 경우, 그리고 마늘을 크고 튼실한 거를 심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큰 마늘들을 심은 경우, 모래질 성분의 땅에 마늘을 심은 경우,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했거나 너무 늦게까지 준 경우, 흔히들 어르신들이 말하는 요소비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춥지 않고 따뜻했던 경우, 마늘빛이 굵어지는 시기에 가물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물을 많이 먹은 경우, 마늘을 너무 늦게 수확한 경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가장 크게 벌마늘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유에 그분의 마늘밭 상황을 적용을 해보니 4월 중순에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 아직 마늘을 수확할 시기가 아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늘을 너무 늦게 수확해서는 패스, 마늘을 너무 빨리 심어서, 그리고 마늘을 너무 큰 거를 심어서 겨울이 따뜻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마늘이 웃자랐을 때 그렇게 벌마늘이 됩니다. 가을 날씨 따뜻하고 바람 살살 불고 자라기 딱 좋지요. 근데 빨리 키운다고 심어놓고 가을에 비료하고 물을 막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빨리빨리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때 마늘을 제대로 클 때가 아니고 뿌리만 자꾸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컸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2, 3월에 양분을 충분히 주고 4, 5월에 물 관리를 해가지고 마늘을 잘 키워야 되는데 미리 그렇게 키워놓는다. 겨울이 추워버리면은 너무 못 자라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올해같이 봄날 같고 춥지 않고 따뜻했다. 마늘들이 겨울에 생장을 멈추고 이따가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다시 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겨울 동안에도 계속 먹는 양분들을 몸으로 비축을 하겠지요. 열심히 많이 계속 먹기 때문에 사람이 비만이 되듯이 얘네들도 너무 과한 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질소질의 양분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살짝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마늘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래쪽 한 줄만 그런다. 아래쪽 한 줄만 먼저 빨리 심었을 리도 없고
거기만 더 굵은 종자를 갖다 심었을 리도 없고, 그쪽 아랫줄 한쪽만 남쪽이어서 빛을 더 많이 받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냈을 리도 없고, 나무는 의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마늘을 빨리 심거나 큰 거를 심거나 비료를 줬거나 겨울이 따뜻했거나 4월에 아직 수확 때가 아니니까 너무 늦게 수확했거나, 이러한 이유들을 빼야겠죠. 남은 게 몇 개가 있냐. 모래질에 땅에 심었을 경우 똑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토질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위쪽은 황토흙인데 아래쪽은 모래질의 성분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큰 의심은 안 했습니다. 흔히들 벌마늘을 만드시는 가장 많은 이유 50% 이상 되겠죠. 그게 어떤 거냐, 질소 성분, 즉 요소 성분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많이 주시거나 늦게까지 주신 경우, 이런 비료들은 2, 3월에 눈이 왔을 때 눈 위에다가 주면 딱 좋습니다. 특히 2월 막 이럴 때 눈 위에다가 비료를 주면은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눈 위에 비료가 안착을 해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비료도 녹아서 땅속으로 잘 스며듭니다. 비료 알갱이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보다 눈 위에 안착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마늘 잘 키워보려고, 크게 키워보려고 질소 성분 높은 비료를 늦게까지 막 많이 주시고 그러면은 과유불급이죠. 안 하는 이면 못한 거죠. 안 하면 작은 마늘이라도 생산이 될 텐데 많이 줘버려서 벌마늘이 되면은 마늘 수확을 못하고 그 마늘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의심했던 게, 그래서 비료를 늦게까지 사용을 하셨거나, 혹은 두둑이 저희처럼 이렇게 경사지게 세로로 이렇게 난 게 아니고 저쪽부터 이렇게 저 어느 쪽으로 가로로 난 두둑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더라도 그 물들은 밭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지요. 위쪽부터 물에 녹은 비료 성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하는 걸 맨 아래쪽에 있는 마늘들이 그거를 다 흡수를 해버리면은 질소 성분을 과하게 섭취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벌마늘이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늦게까지 비료를 사용하셨거나 아니면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남쪽 마늘 쪽 방향이 아니냐 하고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위쪽부터 열심히 녹아서 잘 만들어진 양분들이 맨 밑에 애들을 과하게 키워서 사람으로 치면은 비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골아있는 허한 그런 애들이 나온 거지요. 질소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농약은 있다고 했었는데 시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 농약 파는 데를 요즘에 못 가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비싼 비료 누가 공짜로 주나요? 돈 주고 사오는 거지. 그리고 비료 주려면은 밭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주던지 기계를 이용해서 주던지. 또 밭에 주려면은 그게 금방 끝나나요? 오래 걸리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줘놓고 그 성분을 덜 섭취를 하게 약을 주는 것은 모순이죠. 처음부터 덜 주시던지, 혹은 밭 작물의 생명인 배수를 관리를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료물이 한쪽으로 너무 고이지 않게
비료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농업일지식으로 3월 첫째 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어떤 작업을 해라, 3월 몇째 주 이후로는 마늘밭에 비료를 주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들 맨날 찾아보시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농업 관련 자료들 일주일마다 발간되는 거, 그거를 더 찾아보시는 게 그 지역 기후에 맞는 영농 계획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벌 마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일반 마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제가 아버지께도 여쭤보고 많은 마늘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된 상태에서 돌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들 하시더군요.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다시 뒤로 역행해서 줄어들게 할 수는 없지요. 그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마늘을 수확하기 전에 마늘종들이 올라오면은 마늘종 그 위쪽에 열매가 마늘 씨앗이 생기죠. 주화 그쪽으로 양분을 보내고 밑으로 마늘 알갱이를 키우려고 양분을 양쪽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주화를 팔라고서는 마늘을 심는 게 아니고 마늘을 수확해서 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늘 알맹이가 굵고 커져야 똑같은 마늘인데도 조금 더 크면은 한 단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알맹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늘에 쫑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벌마늘화 됐다 그러면은 마늘종을 잘라주지 않고 양분을 마늘종과 마늘로 두 곳으로 분산되어 보낼 수 있게 그냥 냅두면은 다른 마늘처럼 상품성 있는 가치는 아니어도 수확해가지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마늘 정도는 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십니다. 농사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과하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에게 주변 이웃분들이 마늘 관련해서 질문을 하러 오시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마늘 포장 상태를 보면은 방금 전 말씀 문의를 주셨던 분처럼 마늘들이 아래쪽만 벌 마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을 잘 주고 계신데도 왜 그런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2, 3월에 이때 비료를 주셨는데 4월 때부터는 비료 안 주셨다고 했는데도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됐냐 확인을 해보면은 2월달에 3월달에 비료를 주셨는데 비료를 주고 물을 주지 않았거나 비가 온댔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비료 알갱이들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4월 이후로 얘네들이 구가 형성될 때 지금도 저희도 아직 물장치를 못해서 마늘 끝부분이 마르는 마늘 잎 끝 마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되면 한참들 막 물장치 하시죠. 2, 3월에 줬던 비료들이 녹지 않고 밭에 있다가 요즘에 주는 물을 먹고서는 그 비료가 녹아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마늘들이 과하게 질소질 성분을 섭취를 하면은 벌 마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적당히 알아서 과하지 않게 하라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마늘들이 덜 크고 과하면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만들어 오고
다른 농작물이나 저희가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수확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마늘 물을 한 2주에 한 번씩 4월부터 줘야 되는데 저희는 못 줬는데, 그렇게 잘 주면서도 관리를 잘 하는데 마늘의 잎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끝이 이제 슬슬 말라간다, 양분을 밑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마늘 한두 개 뽑아 보셔가지고 마늘들이 잘 연그러 있으면은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마늘밭 물장치를 하기 위해서 두둑에 푹이 많아서 이곳에 물장치를 하기 위해서 풀을 깎고 있는데, 마늘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